박사님, 안녕하세요. 꿈돌이 아니야? 오랜만에 지구에 온 이 아이들이 아바타로 신기한 세상에서 놀던데 도대체 그게 뭐예요? 혹시 꿈돌이는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 아마도 그 메타버스로 분류되는 게임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메타버스요? 그 버스가 어디로 놀러 가는 버스인가요? 메타버스는 디지털 공간으로 표현되는 유니버스라고도 볼 수 있어. 친구들은 그 메타버스 공간에 다양한 월드를 누비며 재밌게 즐기고 있지. 그러면 그 메타버스를 제가 알아듣게 설명해 줄래요? 잠깐만 기다려봐.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유성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시대에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보셨나요? 주인공이 가상 수트와 HMD를 쓰고서 가상 공간의 여기저기를 누비면서 다양하게 체험하는, 즐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메타버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니버스라는 단어에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넘어선 또 다른 세상에서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것으로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되어 사회, 경제, 문화 활동과 이를 통한 가치 창출이 가능한 디지털 세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는 어떻게 등장하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저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시기에 현실 공간에서의 효율화를 추구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기계화를 했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3차 산업혁명의 인터넷 혁명으로 볼 수 있는데 인터넷 혁명을 통해서 시간의 효율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원할 때면 언제나 휴대폰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또는 소셜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이 오프라인으로 넘어와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O2O 플랫폼이라고도 불렸었죠. 그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핵심 기술로 XR 그리고 DNA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데이터나 5G 네트워크를 얘기하는데요. 이 시기에 XR을 통해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능하게 됐고 또한 저희가 현실 공간에 있던 다양한 것들이 디지털 전환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돼서 가상 경제 융합 형태가 가능한 메타버스라는 것이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현재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지금 당장 올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심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로 휴대폰이 등장했을 때 저희가 너무나 손쉽게도 디지털 공간과 접속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가능했는데요. 메타버스를 위한 그 XR 기기로 불리는 HMD나 디지털 수트, 웨어러블 수트 같은 경우는 사실 착용하고 활동하는 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서 지금에는 굉장히 신기하지만 이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 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메타버스 시대에도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메타버스 시대도 저희가 비용 효율적 관점에서 인간들이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세상 여기저기로 곳곳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당연히 쓰는데 인간의 만족감이 당연히 높아야 되겠죠. 메타버스 유형에는 4가지로 나뉘었습니다. 2006년 전에 미국의 ASF라는 단체에서 나눴었는데요. 증강현실, 그리고 라이프 로깅, 그리고 거울세계, 가상세계 이렇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현실 공간에 정보를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지 그리고 특정 세계에 집중이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이걸 나눴었는데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포켓몬고가 증강현실 유형에 속하고 저희가 지금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차고 있는 것들이 라이프 로깅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공간에 있는 것들을 현실 공간에서 디지털 정보를 끄집어내서 가상의 공간에 연결시키는 걸 라이프 로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미러월드는 이미 구글 어스 3D 맵을 통해서 이미 체험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제페토나 세컨 라이프라고 이제 2003년도에 나왔던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가상세계 체험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6년에는 그렇게 정의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이런 서비스를 단독적으로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유형별로 발전하던 기술들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과 융복합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게 되는데요. 맨 위에 있는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강현실 기술과 라이프로깅 기술을 합쳐서 저희가 이제 조깅을 할 때 앞에 있는 가상 캐릭터들을 따라가거나, 물론 이 가상 캐릭터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증강현실과 미러월드를 두 개 합쳐서 가상의 공간이지만 현실처럼 모사된 그 세계에서 저희가 특정한 무슨 가상의 디지털 객체를 따라가면서 길을 찾아가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프로깅이나 버처월드에 대한 것들을 섞어서 가상의 공간에서 회의하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면 아마 이것들이 좀 더 융복합돼서요. 저희가 이제 증강현실인지 미러월드인지 버처월드인지 이걸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제가 있는 이 공간에서 하고 싶을 때 언제 어느 유형에든지 접속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서비스를 누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서비스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생활과 게임과 소셜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플랫폼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게임은 많이 알고 있죠. 포트나이트 게임이 있고요. 배틀로얄 게임인데 조금 신기한 부분이 포트나이트가 이제 게임 외에 여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파티로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이제 콘서트 같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게 했는데요. 트래비스 스캇 공연을 통해서 1230만 명이 모여서 뭐 거의 2천만 달러 정도 벌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게임 중에 조금 더 확장돼서 나이트라는 게임에서는 게임 중에 이제 적 캐릭터들을 무찌르려고 하면서 뭐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플레이 투 언, 즉 이제 게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뭐 그런 게임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생활에 관련된 게임 중에 제일 유명한 게임 두 가지가 디센트럴랜드와 더 샌드박스인데요. 디센트럴랜드나 더 샌드박스 두 개 다 가상 공간에 있는 땅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데 이 가상 공간에 있는 땅을 무제한 복제할 수 있는데 왜 사고 파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두 게임에서는 그 땅이 약간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약간 희소한 가치를 올려서 땅을 사고 팔 수 있게 했고 이 두 게임에서는 이제 또 가상의 그 캐릭터를 위한 그런 이제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NFT 기반으로 마켓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마켓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도미노 피자 같은 그 쇼핑도 가능하대요. 물론 지금까지는 이제 카드 결제나 이런 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아까 그 O2O 얘기했을 때 모바일 휴대폰을 통해서 저희가 그 쇼핑하듯이 아마 디지털 공간에서도 제가 원하는 걸 아무거나 담으면 바로 집에 배달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요.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주인공이 수트를 담았을 때 집으로 배달되는 것과 비슷한 형태인 거죠. 소셜 부분은 제가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요. 소셜 1과 소셜 2가 있는데 왜 두 가지로 나눴었냐면 앞부분에 있는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블럭 형태의 캐릭터들이 블럭 형태의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뒤에 이제 이프랜드나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같은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제페토하고 이프랜드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내부에서 약간의 게임도 가능하고요. 쇼핑도 가능했는데 최근에 구찌 관련돼서 많이 팔렸다고 그 안에 가상의 공간에서 많이 팔렸다고 이슈가 있었는데 아마 현실 공간에서 이제 구찌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사기에는 너무 고가다 보니까 아마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해서 좀 그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셜 앞부분에 있는 것들은 마인크래프트나 이제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 내에서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이 가능해요. 소셜 활동도 가능하고 그래서 넓은 공간에서 자기가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메타버스가 기존의 엑셀 콘텐츠와 구분되는 7가지 조건으로 사람들이 동치성 그리고 무제한 사용자 참가 그리고 이제 코인이 다 보이시죠? 제가 옆에 보면은 지금 마나, 샌드, V벅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이제 코인 모양을 달았었는데 안에서 이제 경제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의 확장성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상호 운영성 그리고 참여자에 의한 저작과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걸 조금 줄여서 저는 이제 경제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던 없던 간에 그 월드가 지속되면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로 저희가 접속 가능하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내가 생산하고 또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 서비스의 큰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기술로 보면요.
저희 국가에서는 이제 XR DNA 플러스 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XR 기술로는 저희가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보는 것처럼 HMD 그리고 이제 수트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른 디바이스처럼 보이긴 하지만 트레드밀이나 아니면 웨어러블 전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가상의 공간 인터랙션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현재 다 나와 있는 기술이고요. 수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1초에서 2초 정도 딜레이 정도가 있긴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수트로 고도화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DN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인데요. 특히 에타버스에서는 인공지능이 가상의 객체를 만들어주고 공간을 생성하고 또는 아바타를 조정하고 이런 데에도 활용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동적인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가상의 공간에서 보안성 이슈라든지 아니면 결함을 찾아내는데 이런 데도 AI 기술이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S라고 불렀던 그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인데 디지털 공간에서도 당연히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상의 보안이나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공간에서의 체계 그리고 이 공간에서의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블록체인이나 NFT 기술 그리고 현실과 연결되기 위해서 IoT나 로보틱스와의 어떻게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반영될 것인가 이런 것도 아마 주요한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공간 하면은 여러분들이 로블록스나 제페토에서도 많이 봤겠지만 첫 번째로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가상 환경과 아바타인데요. 아바타하고 가상 환경을 만드는 데는 저희가 유니티 엔진이나 얼리언 엔진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저가여서 유니티 엔진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은 지금처럼 보이는 가상 공간을 생성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의 공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언리얼 엔진에서도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같은 것들 쓰면은 물론 이 공간에서도 가상의 공간을 생성 가능하지만 이렇게 인물 같은 것도 좀 더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상의 공간이 이렇게 좀 만들어지는 게 편리해지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내가 있을 공간을 더 잘 만들고 나보다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다면 이런 질문은 꼭 현실 공간에서의 건축가와 화가와 대칭이 될 수 있겠죠. 매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미래에는 디지털 공간에서 저 대신 건물을 만들어주고 가상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저의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디지털 객트를 만들어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지털과 이제 현실을 잇는 그 사이에는 시뮬레이션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영화 아이언맨에서 보다면 주인공이 책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뭔가 설계도를 그리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디지털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자기가 입을 수트를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이제 수트의 여러 가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비스한테 뭐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하면은 자비스가 알아서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수트를 제작을 해주죠. 현재 최근에는 엔비디아라는 여러분들 그 GPU 카드라고 이제 아시죠? 그 GPU 카드를 생산하는 엔비디아에서 옴니버스라는 툴을 제공을 했어요. 이 옴니버스는 앞에서 보신 유니티하고 언리얼하고도 연동이 되는데요.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상에서 시뮬레이션 하는데 굉장히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를 모사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지금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조명이나 햇빛 이런 것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활동이 더 가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한번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현실 공간에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도 사실은 디지털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보시면 두 가지 대비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상 공간을 위해서 현실에서 일을 하는 거고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가상 공간에서 코인을 모아서 자기 이제 가상 공간에서 움직이기 위한 차를 운전하는 건데요. 만약에 주인공이 현실 공간에서 일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다면 아마 현실 공간에서 일해서 코인을 사용했을 것 같은데 아마 가상 공간에서 자기만 나름의 노하우로 가치 있는 것들을 바꾸기에 더 유리했던 것 같아요. NFT라고 최근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해서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예요. NFT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진, 비디오, 오디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NFT로 희소성을 보유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인증이라도 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항목에 대한 여러 가지 사본들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NFT가 달려 있는 그런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누군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금과 같은 존재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NFT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림과 같은 예술 작품을 거래도 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NBA에서 하이라이트 컷 같은 것도 NFT 형태로 해서 저희가 거래가 가능하고요. 게임에서도 저희가 제작한 그런 캐릭터 또는 이제 캐릭터의 도구들 이런 것들도 NFT를 붙여서 저희가 직접 창조해서 파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생각이긴 한데 만약에 이 가상의 공간에서도 기억이나 추억도 거래가 될 수 있을까? 디지털 증거도 거래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현실에 있는 것들을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와서 NFT로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지만 아마 현실에 있는 기억과 추억도 누군가에는 희소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NFT로서 거래가 나중에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화 이제 프리가이에서 보면은 가상 공간에서 가상의 캐릭터 갖고 이제 활동을 했던 것들이 저장이 되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찾으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원본을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디지털 공간에서 활동했던 것도 NFT가 붙어서 디지털 증거로 아마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현실 공간에서 뭔가 사진 찍고 아니면 증거 수집한 것들을 이제 거래하는 그런 것과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제 또 뭐가 거래될 수 있을까 싶은데 아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 중에 희소한데 디지털 공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다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저희가 현실 공간에서도 이제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고 있는 아니면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했을 때 했던 어떤 그 도구나 아니면 활동들도 현실 공간에서 가치 있게 거래가 되듯이 아마 가상 공간에서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상 공간에서는 이제 디지털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공간을 소유한 사람 아니면 그런 콘텐츠를 가상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것들이 NFT로 보호받는 그런 상태에서 디지털 거래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사회에서의 윤리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의 상상력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아마 가상의 객체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날 거고요. 그만큼 디지털 공간에서 여러분들은 인플루언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상력은 그것을 실현할 때 디지털 공간에서 이제 사회적 영향뿐만 아니라 현실 공간에서의 사회적 영향까지도 아마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개인정보나 보안 그리고 가짜뉴스 같은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있는데요. 아마 디지털 공간이 나오게 되면 그 공간 상에서도 저희가 친구와 대화한 그 카톡 메시지 지금 전달받는 것처럼 친구와 대화한 그 메시지 같은 것들도 그 속에서 개인정보를 뽑아내서 누군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식별화하거나 보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슈도 있어야 되고요. 디지털 공간에서 가짜의 공간 또는 가짜 뉴스 이런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공간을 생성했을 때 이 디지털 공간에서는 속성을 부여한 디지털 객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디지털 공간에 있는 그 객체들을 내가 믿고 쓸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디지털 공간에서 있는 차를 탔을 때 그 차가 적절히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저희가 거래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디지털 공간에서. 그리고 이런 디지털 공간에 있는 그 대상들은 각각에다 소유권이 있고 그 디지털 공간에서의 뭔가 물체들을 썼을 때, 물건들을 썼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도 아마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이제 디지털로 무제한 복제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또 무제한 복제가 가능하도록 풀어주기도 하겠죠.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저작 콘텐츠들이 누군가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듯이 디지털 공간,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생산하고 교환하고 그리고 거래, 유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현실 공간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중고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사기를 받을 수도 있겠죠. 아마 가상의 공간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공간에서 이제 지금도 컴퓨터 해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마 가상 공간에서도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언급드린 얘기 이외에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메타버스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 말고도 더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터넷에도 한번 찾아보고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지구인들은 정말 멋진 세상을 열어가는군요. 너도 최근에 꿈돌이 RT에서 메타버스를 올라탔다며? 어떻게 아셨죠? 그 버스에 아바타를 심어뒀거든. 여러분도 함께 메타버스 세계로 메타버스 세계로 고! 고!